인사이트 플러스로 이어가겠습니다. 투자를 잘 하려면 경제, 시장 이해는 필수인데 이분이 여러분들의 답답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결해 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모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륙을 딛고 삼성전자가 드디어 뚫어내네요. 네. 오늘 이 종목이 5% 올라갑니다. 예. 83,000원 위에서 움직이는데 납품에 성공했어요, 엔비디아에. 예,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지난 한 2024년 2월이에요. 삼성전자가 이제 HBM3 12단 개발을 마쳤다라고 네. 공표한 지는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사실은 그동안 이제 AMD라든지 뭐 브로드컴 이런 쪽에는 순조롭게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정작 이제 반도체 업계 최강자인 엔비디아 그렇죠. 쪽에 네. 납품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한 1년 6개월간 계속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퀄 테스트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사실 이제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드디어 1년 6개월 만에 이제 장기간에 걸친 노력 끝에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게 이제 언론의 보도입니다. 예. 다만 이제 삼성 측에서는 고객사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확언해 줄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만은 이번에 나오는 메이저 언론들의 이제 보도를 보면 이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 사실상 거의 뭐 확정 사실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 단계는 넘어선 걸로 보이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삼성이 HBM 관련해서 이제 쓰리긴 합니다만은 12단 제품의 납품이 시작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사실은 이제 이 12단을 납품했던 업체는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인데 이제 드디어 세 번째로 삼성이 12단 계열에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 시장에서는 이게 성공한다 하더라도 뭐 현재 삼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매출 비중에 비하면 이게 뭐 엄청나게 매출에 도움이 되는 큰 비중으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겠다 이런 전망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 3는 조금 뭐랄까요 끝물이랄까요. 예. 이제 주력 제품이 차세대가 차세대로 지금 넘어가는 예. 상황이라서 지금 갑자기 뭐 엔비디아라든지 큰 거래선이 뭐 이걸 바꾼다라든지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3를 어느 정도 납품에 성공했다라는 게 사실상 그동안 고전하던 삼성의 기술력에 관한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네. 이제 레퍼런스를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준다는 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방금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제 앞으로가 이제 문제인데요. 이제 엔비디아 쪽 입장에서는 이제 내년 말 출시가 현재 예정되고 있는 새로운 차세대 GPU죠. 이 루빈 관련해서는 이제 HBM4 경쟁이 현재 막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 최근에 원래 엔비디아가 이제 글로벌리하게 요구했던 쉽게 말하면 이 정도 성능은 맞춰줘야 돼라고 했던 속도를 현재 더 높였습니다. 기존에는 8 Gbps 정도를 요구했는데 지금 10 Gbps 정도로 동작 속도를 인상을 했거든요. 이제 쉽게 말하면 더 까다로운 기술력을 이제 4세대에서는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삼성에게는 또 다른 숙제가 부여된 거죠. 관련해서 이제 SK 하이닉스는 우리는 이미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속도를 맞췄어라고 했고요. 그런 가운데 4세대 관련해서 세계 최초 양산 시스템도 갖췄다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SK 하이닉스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그렇다면 4세대에서도 하이닉스의 독주가 아닌가 이렇게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었는데 삼성의 3단 마지막 퀄 테스트 통과 그리고 삼성이 우리도 4세대 경쟁에 뛰어들겠어 라는 입장으로 보아하니 앞으로 4세대 경쟁은 역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좀 뭐랄까요 재밌는 국면이 펼쳐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의 오랜 기간 사실 우리 투자자라든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애를 많이 태웠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최근에 또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미래에 대한 경쟁력도 어느 정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낭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경쟁해서 전반적으로 K 반도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거 우리에게는 또 호재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볼 때는 우리 시장이 현재 막대하게 지금 이제 사실은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일주일간 외국인들의 순매수 잔량 중에서 70%가 삼성과 하이닉스예요. 사실상 주가를 정말 이 무거운 주식들을 통해서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아니 뭐 세계적으로 경쟁력 좋아. 이제 3단계 퀄 테스트 통과했어. 뭐가 문제야? 더군다나 PBR이라는 이런 걸 보니까 싸도 너무 싸.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제 투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앞으로 이제 D램 관련해서도 여전히 뭐 물량이라든지 가격 좋고 기술 좋고. 근데 지금 가격은 너무 싸고 정책 모멘텀까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단기간 내에는 뭐 우리 시장 전체를 리드하는 원투펀치로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목표주가 11만 원짜리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난주에 좀 화제가 됐던 것이 엔비디아가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눈치를 많이 보는 것이 어쨌든 인텔에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 50억 달러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후속 기사들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 인텔 더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확대하려면 뭐 엔비디아가 더 호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삼성전자 이렇게 좀 잘 가다 보니까 혹시 영향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반도체 업계에 관해서 최근에 이제 메가톤급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예.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엔비디아를 쓰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예. 중국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해서 큰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중국에 잠깐 한눈 팔려 있는 사이에 사실은 이제 미국 내에서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엔비디아가 이제 인텔에 우리 돈으로 하면 약 7조 정도입니다.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인텔의 보통 주식을 매입하기로 했다라는 건데요. 매입 단가는 23달러 정도고 이 매입이 완전히 이제 끝나게 되면 현재 기준으로 약 5%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이제 지분을 갖게 된다라는 예. 건데요. 실상 뭐 어마어마한 얘기죠. 사실 인텔은 지금 현재 사면 초과 상태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의 분석은 적어도 인텔에게는 이제 라이프라인, 생명줄, 구조줄이 그쵸. 왔다 이런 현재 분석입니다. 예. 인텔 입장에서는 반가운 투자고 청론만마를 얻은 거죠. 반도체 투자 세계 일생. 예. 그럼요. 반도체 세계 최강과의 어떤 식으로든 지분 투자와 전략적 파트너십 협력이 가능한 거니까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엔비디아는 그럼 왜 인텔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협력을 했을까라는 건데요. 일단 이제 인텔이 그동안 잘하고 있는 건 쉽게 말하면 CPU입니다.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 CPU 개발 관련한 건데 엔비디아의 이제 RXT GPU랑 이게 어떤 식으로 결합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엔비디아의 모종의 노림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의 기존에 일단 NV링크 기술을 활용하면은 이쪽의 CPU, 이쪽의 GPU랑 고속 연결이 가능하다라면 사업적으로 충분히 시너지가 가능하다라는 게 일단은 시장의 분석이긴 합니다. 다만 이런 어떤 제품 간의 결합의 시너지로만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예. 뭐냐면 여전히 트럼프 정책이 미국 내에서 특히 이제 AI 선도 업체들에게 미치고 있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반도체 굴기, 반도체에 대한 그립 이런 걸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 내에서의 투자를 강화하라는 모종의 압력이 또 정책적으로는 좀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예. 어쨌거나 미국의 정책적 압력이든 또 이제 관련한 CPU의 어떤 그 결합을 통한 개발이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인텔과 엔비디아 동시 호재다 이렇게 보는 게 시장에서의 이제 모종의 분석입니다. 이게 뭐냐면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떠나서 시너지는 날만한 분야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 작은 결합이 반도체 업계 전체에 큰 태풍을 몰고 올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인데 네. 핵심은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예,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 업체에게 아직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과연 그러면 엔비디아가 기존에 있던 TSMC 라인 또 SK 하이닉스 라인 등등등 해서 파운드리 관련한 라인을 이제 서서히 인텔 쪽으로 과연 물량을 주거나 기술력을 키워서 파운드리 관련한 지각 변동까지 장기적으로 이게 갈 것이냐가 사실은 이제 진짜 관전 포인트인데 네네. 현재로서는 그런 영향을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런 기대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게 평가예요. 왜냐하면 현재 인텔 관련한 기술이 워낙에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예, 거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파운드리 관련해서 인텔이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지금 투자되어 있는 50억 달러 수준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여돼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배 얘기되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 여부를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기존 거래선과의 관계, 세계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지배력, 그리고 순차적으로 계속 이 생산과 납품과 또 차후 다음 반도체 개발이 이 시계열로 쭉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예, 예. 그 라인을 굳이 그 시계열을 굳이 옮겨가면서 모험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영향으로 봤을 때 파운드리 관련한 인텔의 어떤 그 추격은 아직은 제한적이다. 심지어 가능성조차도 확언할 수 없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실은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 의미 없는 정도의 먼 미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그럼 결국에는 파운드리 관련한 어떤 시장의 뭐랄까요? 태풍보다는 기존 CPU 관련한 태풍으로 와야 된다라고 보면 기존 경쟁사인 AMD 또는 엔비디아의 서버 CPU를 제공하는 ARM 이쪽 관련해서는 네. 조금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파운드리 관련한 TSMC나 삼성 관련한 영향력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라고 봐서 우리 입장에서도 아직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어떤 식으로든 미국이 특히 정부가 계속 미국 내에서 협업을 이렇게 요구한다라는 게 확인이 된 이상 그렇죠. 미국 당국이 이 산업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속 압력을 행사할 것인지 또는 우리 업체들에게 어떤 식으로 차별적 배제적 정책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게 현실적으로는 와 있는 어떤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고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약간 뭐 찝찝한 부분이 있지만 삼성전자 우리나라 반도체 뭐 입장에서는 자기와의 싸움만 열심히 하면 일단은 괜찮겠다 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평론가님 미국 정부가 그 전문직 그 인원에게 주는 그 뭐라 그럴까 인재들한테 주는 네. 그런 비자를 깜짝 놀랐어요. 1억 이상이나 되고 오란 소린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미국 기업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비판 받아야 되겠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게 제대로 이게 가능한 정책인가 싶을 정도로 비판을 많이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직 비자죠. H-1B라는 비자인데 이 비자에 관해서 그동안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이언스, 과학이라든지 이 테크 관련한 전문가들이 사실은 네네네. 신청하는 거고요. 연간 약 8만 5천 건 정도만 사실은 발급이 되는 그런 비자입니다. 다만 이 비자를 발급할 때 수수료가 지금 한 $1,000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이거를 갑자기 100배 인상해서 우리 돈으로 하면 1억 4천을 내라라는 원래 게 140만 원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요거를 지금 1억으로. 네. 요거를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옆에 이제 러틀 상무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결국에는 이 하이테크 인재들의 고용을 막음으로써 미국 내의 인재들의 고용을 늘릴 것이다라고 하는 단편적인 어떤 그런 방침으로 일단 이 단편적이네요. 얘기를 했는데요. 예. 굉장히 시장이 환호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 미국 내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 진영 이게 핵심 아젠다는 반이민입니다. 예. 근데 그쪽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마존이 지금 현재 H1 비자를 통해서 고용하고 있는 여기 14,000명입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예. 메타가 5,100명이 넘어요. 애플도 4,200명이 넘고요. 구글도 4,100명이 넘습니다. 예. 사실은 미국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실은 이제 M7 회사들이 저렇게 세계적으로 현재 호령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세계적인 인재들을 저렇게 많이 거의 5,000명에서 10,000명 단위로 사실은 영입해서 그 최첨단 기술을 유지하기 때문인데요. 당장에 이런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1년에 1억 4천씩 내라라고 하면 지금 얼마나 큰 경영 부담이면서 동시에 건건이 그분들에게 이 어떤 허들이 된다면 인재 영입에 굉장히 지금 난관을 만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저런 그 핵심적인 IT 회사들이 정부가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장 어떡하라는 얘기냐라고 해서 세게 반대 여론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성명 서명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뀌어서 당초에는 매년 1억 4천을 내라. 이 돈 내기 어려우면 아예 인력 수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해서 처음 신규 신청할 때만 내라라는 식으로 입장을 호퇴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글로벌리한 미국이 대외 정책을 이렇게 하루 만에 바꾼다는 게 얼마나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영향력을 봐야 되는데 현재 조지아주 사태에 지금 사실은 여진이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요. 그쵸, 그쵸.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은 현재 올스톱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지아 주지사가 곧 방한한다는 거예요. 현대라든지 우리 입장을 좀 달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우리 국민이라든지 투자가 지금 망설이는 상황에서 네네. 한미 투자의 해빙기가 좀 언제 찾아올까 하는 상황에서 더 안 좋은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한미 투자의 추후 진행 상황에서도 새롭게 암초가 나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해서 반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도움을 드리는 전략가 중에 전략가니까 믿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인사이트 플러스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